여우굴 개양알미. 이른봄 전설 속 개양알미를 만나러 나선다. 곱게 뻗은 길을 버리고 구불구불 해안선을 따라 목적지로 향한다. 차창을 내리니 성큼 바다가 들어온다. 옛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것이 기도처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산자락의 돌탑 등 인간 한계를 넘어선 소망을 간절하게 구하는 행위는 곧 희망과 직결되고 그 희망으로 인해 인류는 존속되었는지도 모른다. 도서 해안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해양신앙은 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 양상은 대동소이하나 모두 바다라는 자연에 기반한 삶의 형태이며 이 문화는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겨운 당집 수성당. 휘가 맞다 퍼지는 길을 따라 하섬 전망대를 지나면 적벽강과 채석강을 잇따라 만난다. 거제의 해금강처럼 둘 다 강과는 관계없다. 이태백과 소동파가 즐겨 찾았다는 중국의 강과 그 경치가 닮은 데서 따온 이름이다. 오랜 시간 화강암과 편마암 퇴적층이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것처럼 소순단에는 부안의 명소로 손꼽힌다. 규모로나 명성으로는 채석강이 뛰어나지만 한적함을 택한다면 적벽강이 깊다. 숨어있는 비경으로 사랑받는 적벽강 발치에 자동차를 멈춘다. 바다를 향해 포효하는 사자를 닮은 사자바위는 멀리서 보면 그 위용을 더한다. 찬바람에 몸피 불리는 유채밭을 가로질러 언덕에 오른다. 바위 위 소나무 몇 그루 두르고 자리 잡은 당집. 언제부터 이 제당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의 건물 상량의 조선순조 4년, 1804년 6월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50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닷바람에 사위어가는 이 건물은 정갈한 종부 같은 모습이다. 당집은 말 그대로 신을 모신 곳이다. 남아있는 기둥만으로도 문화 유산의 찬엄함을 자랑하는 그리스 신전과 달리 우리나라 당집들은 대부분 정겹다. 그뿐인가 그 안에 모신 신 또한 우러러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무릎에 얼굴 묻고 응석 부려도 받아줄 것 같은 친근한 존재다. 마침 당집 문이 열리고 설화 속 신이 바다를 내다본다. 개양알미는 여느 가족의 구성원처럼 친숙한 이름이지만 실은 칠산바다를 다스리는 해양수호신이며 수성당은 그런 개양알미를 모신 제당이다. 해신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당집 안으로 몸을 기울인다.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으로 그려진 신들과 달리 개양알미는 동글동글한 얼굴선이 매일 보는 이웃처럼 편안하다.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내가 재미있어 보였던지 청소 중이던 마을 주민이 잠시 손을 멈추고 말동무가 되어준다. 칠산바다를 다스리는 해양수호신 개양알미. 구전으로 전해져 온 개양신의 설화는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나리와 같았을 것이다. 유독 풍랑이 심한 앞바다에 기대 살아야 했던 어민에게 바다를 열고 풍랑과 물의 깊이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개양알미는 의지처이고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야기가 무르익는 동안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바닷바람에 신우대 옷깃을 여미는 수성당 멀리 수평선을 가르며 고깃배 한 척 통통거리며 들어온다. 그 옛날 가랑잎 같은 풍선에 목숨을 맡겨야 했던 고기잡이나 봄마다 고깃배들이 밝힌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파시철이나 모두 신의 돌봄이 필요했을 것이다. 시간에 쫓겨 눈인사나 나누는 게 대부분인 관광객 틈에서 오랜만에 듣는 추임새가 흥을 돋웠을까? 파도처럼 꼬리를 물고 철썩이는 묵은 이야기를 신발을 벗고 들어앉아 듣는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안개가 끼어 길을 찾지 못하고 고군산 군도까지 밀려가고 있었단다. 기다리다 지친 가족의 외침을 듣고 개양알미가 바다로 들어가 어부를 구해왔다. 자세히 보니 바닷물이 발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키가 컸다고 한다. 또한 큰 키의 개양알미는 남학신을 신고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 수심을 재어 깊은 곳은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메워주고 풍랑이 일어나면 부채로 살살 붙여서 물살을 잠재웠다.
또한 고기가 없는 곳에 고기를 몰아주는 등 풍어와 무사 항해를 도와주었더란다. 마치 옛날 옛적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린 것처럼 정겨운 이야기는 곰소를 거쳐 칠산바다로 이어졌다. 곰소 가는 곳에 작당이라는 동네가 있다. 이곳은 수심이 깊은 곳인데 부안지방 속담에는 깊은 곳을 가리킬 때 곰소 둔벙속과 같이 깊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느 날 개양할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물이 깊어 치마가 젖게 되자 화가 나서 자갈을 주워 메워버렸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때문에 이곳을 여룬개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곰소는 웅도와 작도를 막아 육지가 된 곳이다. 어찌되었든 개양할미는 인근 변산반도와 위도 어민에게만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고창과 영광에까지 닿아 있다. 말하자면 칠산바다를 접하고 있는 근동의 어민에게는 믿음의 대상이다. 칠산바다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조기잡이로 파시를 이루던 곳이다. 해마다 조기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고깃배들이 모여들곤 했는데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 의식은 다름 아닌 개양할미를 향한 제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은 뱃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이어져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생기복덕한 제주를 뽑아 정성껏 제사를 올려 풍어와 무사고를 빌고 있다. 해양신앙이 발원한 중심지. 한무리의 사람들이 왁자하게 빠져나가 사위가 조용해지니 잊고 있던 소리가 귀를 잡아 끈다. 해식 동굴을 파고드는 파도 소리다. 수성당 옆 여울굴은 휘돌아 나오는 해조음이다. 여울굴은 개양할미의 거처로 말하자면 이곳 수성당은 공식적인 거처이고 여울굴은 사저인 셈이다.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여울굴에서 나와 바다를 진정시킨 수호천사를 뱃사람들은 수성할미라고 부르며 칠산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당구리 절벽에 당집을 짓고 모셨다는 이야기가 물살처럼 일렁인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양할미의 이야기는 남학신을 신고 바다를 걸어다녀도 버선이 젖지 않았더라는 큰 키로 맺는다. 입과 입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어림짐작해 보는 것은 이 지역 어민들에게 개양할미는 깊고 넓은 바다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큰 존재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부안군지에 의하면 수성당을 구랑사라고 했는데 아홉 아가씨를 추모하며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홉 아가씨는 개양할미와 그가 낳은 8딸을 이른다. 설에 따르면 수성인 개양할미는 딸을 8 낳아서 팔도에 시집 보내고 막내딸만 데리고 이곳에서 살았다. 그 설을 뒷받침하듯 위도에 가면 진말원당의 당집에 당신을 모셔놨는데 수성할미 딸이라고도 하고 전라남도 영광이나 고창 동호에 가면 영신당이라는 당집이 있는데 그곳의 해신도 수성할머니의 딸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러 사료를 살펴보면 개양할미는 근동의 해신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존재였다. 그래서일까 수성당 뒤편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제사 유적지이다. 해신당인 수성당 뒤편에 약 30cm 두께로 유물이 퇴적되어 있다. 유물의 대부분은 삼국시대인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이곳에서 제사를 치르며 사용한 유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쇄했기 때문에 유물이 섞인 채 절벽 위 평탄면에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토된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다양하여서 이곳이 해양신앙이 발원한 중심지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해양할미 당처에서 바라보는 위도가 노을에 젖는다. 부안에 속한 섬 중 가장 큰 섬인 위도는 형태가 고슴도치를 닮았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인상보다는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은 위도는 아픈 기억 하나를 갖고 산다. 위도 못 미쳐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뛰어내렸다는 인당수 전설이 전해지는 임수도.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위도 회리오 침몰 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다. 바다에 기대 살던 사람들의 생애 터전, 개양알미가 남학신을 신고 건넜다는 바다가 더욱 아슬아하다. 기울어진 해가 발길을 재촉한다. 수성당을 나와 뒤를 돌아본다. 여울굴에 해조음 깊어진다.